제가 30년간 축구를 취재하면서 이런 파트너십은 단 3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메시와 사비, 리버풀의 제라드와 토레스, 그리고 토트넘의 케인과 손흥민이에요. 작년 여름 토트넘 훈련장 한편에서 한 영국인 선배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호흡은 다시 보기 힘들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팀워크가 아니라 진짜 형제였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죠. 저는 15년간 프리미어리그를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특히 토트넘을 전담으로 맡아 손흥민 선수의 영국 생활 8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죠. 그리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손흥민의 새로운 여정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두 개의 특별한 파트너십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15년 8월 손흥민이 처음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신입 선수 환영 행사를 취재하러 갔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 해도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는 완전히 다른 리그였으니까요. 특히 언어 문제가 큰 장벽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토트넘에는 이미 해리 케인이라는 확고한 에이스가 있었어요. 과연 손흥민이 그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첫 팀 훈련 날,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해리 케인이 손흥민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리고 훈련 내내 손흥민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패스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감독이 선호하는 전술은 무엇인지, 심지어 라커룸 문화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훈련이 끝난 후 케인을 인터뷰했죠. 왜 손흥민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나요? 케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처음 프로 무대에 섰을 때 선배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손흥민은 좋은 선수예요. 재능이 보여요. 우리가 도와주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단순한 선배로서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둘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15년 9월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 있던 날이었어요. 선더랜드와의 경기였죠. 손흥민은 교체 출전으로 들어갔는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케인이 경기 중에 계속 손흥민을 찾더군요. 공을 잡으면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고 손흥민이 움직이면 공간을 만들어주고 마치 오래 함께 뛴 듀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케인의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죠.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케인이었어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둘은 특별한 케미를 만들어낼 거라고. 경기 후 믹스존에서 케인을 다시 만났어요. 손흥민과의 호흡이 좋던데요? 케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달려줘요. 그리고 제가 패스하면 믿고 받아주죠. 이런 선수는 흔치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두 선수의 파트너십이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요. 그 후 몇 년간 저는 이 둘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2016에 17 시즌부터 케인과 손흥민의 합작골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케인이 어시스트하면 손흥민이 골을 넣고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리면 케인이 마무리를 짓는 패턴이 완벽했죠. 토트넘 감독이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훈련 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기장에서는 눈빛만 봐도 서로가 어디로 움직일지 알아요. 이건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타고난 케미죠. 실제로 두 선수의 합작골 영상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골이 비언어적 소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케인이 공을 받으면 손흥민은 이미 수비수 뒤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었고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케인은 벌써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이런 호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훈련과 경기를 함께하면서 쌓인 신뢰의 결과였죠. 2017에 시즌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즌에 케인은 30골을 넣었고 손흥민은 18골을 기록했어요. 두 선수가 합쳐서 48골을 넣은 거죠. 더 놀라운 건 서로에게 준 어시스트였습니다. 케인이 손흥민에게 준 어시스트가 9개, 손흥민이 케인에게 준 어시스트가 7개였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선수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경기장 밖에서도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졌어요. 제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영국 대표팀을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케인의 룸메이트였던 선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케인이 방에서 손흥민에게 전화하는 걸 자주 봤어요. 한국이 독일을 이긴 날엔 케인이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진심으로 손흥민을 응원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팀 동료 관계를 넘어선 거였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전날이었어요. 토트넘이 리버풀과 맞붙기에 하루 전, 저는 호텔에서 케인과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일 결승전인데 각오가 어때요? 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손흥민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게 꿈이에요. 그는 저보다 더 이 우승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루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결승에서 졌지만 경기 후
두 선수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트로피는 없지만 이들의 우정은 어떤 트로피보다 값지다. 2019의 시즌과 2022 시즌.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은 절정에 달했어요. 특히 2020의 시즌의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시즌 최다 합작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확히 14골이었죠. 이전 기록은 첼시의 디디에 드록바와 프랭크 램파드가 세운 13골이었는데 케인과 손흥민이 그 기록을 깼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기록이 한 시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도 케인과 손흥민이 가지고 있어요. 두 선수가 함께 만들어낸 골이 총 47골입니다. 이건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숫자예요. 첼시의 드록바와 램파드 조합이 36골, 아스날의 티에리 앙리와 데니스, 베르캄프가 35골이었으니까 케인과 손흥민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이 기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코치진도 이 듀오를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2021년에 부임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제가 코치 생활을 하면서 본 최고의 공격 파트너십 중 하나예요. 두 선수 모두 개인 기량이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해 뛴다는 거죠. 케인은 손흥민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고 손흥민은 케인을 위해 수비까지 뛰어요. 이런 팀워크는 전술로 만들 수 없어요. 타고난 거예요.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2023년 여름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토트넘 훈련장에 있었어요. 손흥민의 표정을 직접 봤죠. 슬퍼 보였지만 동시에 케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손흥민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형제여,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고마웠어요. 케인도 답글을 달았습니다. 너와 함께 뛴 시간이 내 커리어에서 가장 특별했어. 앞으로도 내 성공을 응원할게. 이 짧은 메시지 교환에 두 선수의 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토트넘 팬들도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한 팬이 이런 댓글을 남겼죠. 케인과 손흥민의 시대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추억은 영원히 남을 거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8년간 함께 만들어온 47골의 기록, 수많은 승리와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 이 모든 것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파트너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25년 손흥민도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미국 MLS의 LAFC로 이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33세의 나이에 유럽을 떠난다는 건 은퇴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손흥민의 성격을 알았거든요. 그는 새로운 곳에서도 최선을 다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025년 8월 6일 LAFC는 손흥민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00만 달러, 한화로 약 360억 원이었죠. 이틀 뒤인 8월 8일, 저는 LA로 날아갔습니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단식 취재를 위해서였어요.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2만 명이 넘는 팬들이 손흥민을 환영하러 나왔거든요. 대부분 한국계, 중국계, 일본계 등 아시아계 팬들이었지만 중남미계와 백인 팬들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7번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입단식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 큰 야망을 품은 클럽인 LAFC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이 클럽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루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옆에 한절문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데니스 부앙가였죠. 부앙가는 당시 30세의 프랑스 출신 공격수였어요.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이 장기인 선수였지만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 22라운드까지 13골에 그친 상태였죠. 하지만 LAFC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부앙가와 손흥민의 조합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입단식 후 기자회견에서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앙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체룬돌로 감독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부앙가는 이미 검증된 골잡이에요. 하지만 손흥민과 함께라면 더 많은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부앙가와 함께 MLS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어요.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은 8년에 걸쳐 만들어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갔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아침, 손흥민의 LAFC 데뷔전이었어요. 상대는 시카고 파이어였죠. 손흥민은 후반 60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77분, 빠른 침투로 상대의 파울을 유도해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LAFC는 이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골은 아니었지만 데뷔전에서 즉각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 경기들에서 손흥민과 부앙가의 케미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서 손흥민이 첫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부안가가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두 선수의 첫 타짜골이었습니다. 경기 후 믹스존에서 부안가를 만났어요. 손흥민과의 호흡은 어떤가요? 부안가가 상기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손흥민 선배는 제가 어디로 뛸지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배에게 집중하면 제게 공간이 생겨요. 이런 선수와 함께 뛸 수 있다는 게 행운이에요. 손흥민도 인터뷰했어요. 부안가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스피드도 빠르고 기술도 좋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케인 형이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요. 이 대답에서 손흥민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토트넘에서 케인과 함께 할 때는 동료이자 친구였다면 이제는 멘토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 거죠. 다음 몇 경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이 케인에게서 배웠던 것들을 부안가에게 전수하고 있더군요. 훈련장에서 목격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공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공간으로 침투해야 하는지를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하더군요. 부안가는 열심히 듣고 따라했습니다. LAFC 동료 선수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팀 주장이었던 조르지오 키엘리니가 은퇴하기 전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이 온 후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부안가의 변화가 놀랍죠. 예전에 부안가는 개인 플레이가 강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팀 플레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영향이 커요. 실제로 통계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손흥민이 오기 전 부안가는 22경기에서 13골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손흥민과 함께 뛴 후 9월까지 단 7경기 만에 10골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득점 페이스가 2배 이상 빨라진 거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부안가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성숙해졌습니다. 9월 14일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의 경기에서 부안가가 해트트릭을 터뜨렸어요. 손흥민도 1골을 넣었죠. 4대2 승리였습니다. 4일 후인 9월 18일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는 손흥민이 해트트릭으로 화답했어요. 부안가도 1골을 추가했습니다. 또 4대1 승리, 그리고 9월 22일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홈 리턴 매치에서 부안가가 다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1골 1어시스트. 또 4대1 승리였죠. MLS 역사상 3경기 연속으로 한 팀에서 해트트릭이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손흥민과 부안가였어요. 두 선수는 이 3경기에서 팀이 넣은 12골을 모두 합작했습니다. 경기 후 부안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요. 손흥민 선배 덕분이에요. 선배가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주면 제게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골을 넣을 수 있게 완벽한 패스를 주시죠. 저는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손흥민에게도 물었어요. 부안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부안가는 처음부터 재능이 있는 선수였어요. 이제는 언제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케인 형이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 저도 부안가를 돕고 싶어요. 그게 팀을 위한 일이니까요. 9월 28일 MLS 공식 홈페이지에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역사적인 듀오 손흥민, 드니 부안가가 MLS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였어요. 기사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최근 6경기에서 17골을 합작했습니다. 이는 MLS 역사상 두 선수가 연속으로 기록한 최다 득점 신기록입니다. 이전 기록은 네슈빌의 하니 무크타르와 샘 서리지가 10경기에 걸쳐 세운 15골이었는데 손흥민과 부안가는 단 6경기 만에 그 기록을 깼어요. 더 놀라운 건 이 6경기 동안 LAFC가 넣은 17골을 손흥민과 부안가가 모두 합작했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8골, 부안가가 9골이었어요. 전문가들이 흥분했습니다. ESPN의 축구 해설가 알레한드로 모레노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과 부안가의 케미는 놀랍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을 떠올리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두 선수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거죠. 10월 6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5경기 연속골 행진 중이었어요. 9월의 대표팀 경기 2골, LAFC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상대가 작정하고 수비에 집중했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수비수 여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전반 45분 동안 LAFC는 골을 넣지 못했어요. 후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모두 상대의 견고한 수비에 고전했죠. 하지만 후반 41분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 LAFC의 왼쪽 크로스가 상대 헤더 수비에 막혔는데 뒤에 있던 부안가가 발리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어요. 결승골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손흥민은 측면으로 빠지면서 상대의 수비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 덕분에 부안가에게 공간이 생긴 거죠. 부안가는 곧바로 손흥민에게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경기 후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어요. 후반 추가 시간에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시도했는데 조금 길어서 손흥민이 잡지 못했거든요. 부안가가 자신의 실수를 아쉬워하자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부안가. 하지만 다음엔 패스하지 말고 내가 직접 슛을 쏴. 넌 득점왕 경쟁 중이잖아. 내 눈치 보지 마. LAFC는 이 승리로 5연승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손흥민과 부안가의 최근 7경기 합작골은 18골로 늘어났습니다. MLS 역사를 또 다시 쓴 거죠. 부안가는 시즌 24골로 리오넬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1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배가 오고 나서 제 축구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MLS에서 3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손흥민 선배 덕분이에요. 손흥민은 LAFC 입단 후 9경기에서 8골 3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LAFC는 손흥민 합류 전 서부 컨퍼런스 6위였는데 이제 4위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LAFC 훈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프시즌인데도 손흥민과 부안가가 함께 훈련하고 있더군요. 두 사람은 패스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부안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8년 전 토트넘 훈련장에서 케인과 손흥민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훈련이 끝난 후 두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흥민 선수, 케인과 부안가 두 파트너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손흥민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비교할 수는 없어요. 케인 형과 부안가는 완전히 다른 선수니까요. 케인 형은 경험이 많고 리더십이 강한 선수예요. 함께 뛰면서 제가 많이 배웠죠. 부안가는 에너지가 넘치고 골 감각이 뛰어나요. 케인 형과는 형제 같은 관계였다면 부안가와는 선배와 후배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둘 다 제게 소중한 파트너예요. 부안가에게도 물었습니다. 손흥민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뭔가요? 부안가가 즉시 답했어요. 겸손이요. 손흥민 선배는 이미 레전드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많은 기록을 세우신 분이죠. 하지만 절대 자만하지 않으세요.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시고 후배들을 챙기시고 팀을 먼저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팀워크가 뭔지 배웠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마지막으로 두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요? 손흥민이 먼저 답했어요. 부안가가 세계적인 선수로 더 성장하는 걸 돕고 싶어요. 그리고 LAFC를 더 강한 팀으로 만들고 싶죠.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부안가도 답했습니다. 손흥민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과 프로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후배들을 가르칠 때 손흥민 선배에게서 배운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케인과 손흥민의 47골 합작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부안가는 단 6경기 만에 MLS 신기록 17골 합작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두 선수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가치들이죠. 케인과의 추억은 영원히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8년간의 47골, 수많은 승리와 눈물,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의 아쉬움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두 선수의 우정으로 빛났어요. 그리고 부안가와의 현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MLS 역사를 다시 쓴 17골의 합작, 그리고 계속되는 성장,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은 혼자 뛰지 않는다고, 늘 누군가와 함께 빛난다고. 토트넘에서는 케인과, LA에서는 부안가와, 그리고 그 빛은 경기장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힙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이 전설인 이유입니다. 골과 어시스트를 넘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선후배가 어떻게 함께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니까요. 손흥민이 시작한 이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